혹시 암 진단 받으셨나요? 정부가 주는 돈 신청 안 하면 평생 못 받습니다. 암 환자 가족이라면 꼭 알아야 할 국가제도 7가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심보험 이슬비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 누군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눈앞에 닥친 치료비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현실적인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암 환자분들을 위한 국가지원복지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제도들 중에 일부는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잘 몰라서 놓치고 있는 혜택은 없는지 오늘 영상에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암 환자분들이라면 꼭 챙기셔야 할 7가지 정부 지원 혜택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시는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입니다.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처럼 중증 질환으로 확정 진단을 받으면 의료비의 90에서 9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암 환자 산정특례의 경우는 전체 급여 병원비의 5%만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고액의 비용이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 중 하나입니다. 보통은 병원 원무과에서 담당 의사의 신청서를 받아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환자나 보호자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병원비 영수증상에 급여 항목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간혹 실비보험의 상한제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비보험은 민간보험이고 이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1년 동안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환자가 부담한 본인 부담금의 총액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예요. 소득분위는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총 10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고 예를 들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에 해당을 하고 급여 기준의 병원비로 1,000만 원이 나왔다면 본인 부담 상한선이 약 90만 원대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환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득이 제일 높은 10분위도 급여 기준의 병원비는 최대 843만 원까지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직접 하셔야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 또는 건강보험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도는 급여 항목에만 해당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정특례와 본인 부담 상한제는 급여 항목만 지원을 했죠. 하지만 암 치료를 하다 보면 비급여 항암 치료를 하게 될 경우 치료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 비급여 영역까지 일부 지원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지원되고 재산 기준은 과세 표준액 7억 원 이하이며 소득과 의료비 부담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최대 80%까지, 기준에 따라 최저 50% 정도까지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퇴원일 또는 최종 진단일 다음 날로부터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가시기 전에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담당자와 통화하시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 리스트도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재난적 의료비 사업은 민간 실손보험에서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원 비율만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소득층을 위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분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18세 미만 소아 환자부터 성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의료비를 먼저 지불한 뒤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사후 환급을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약 당장 낼 의료비가 부족해 곤란한 상황이라면 지급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인지 병원 사회복지팀이나 보건소에 먼저 문의하신 후 신청 제도를 활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긴급복지의료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중대 질병이나 상해로 수술이나 입원을 하게 됐을 때 병원비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을 긴급하게 돕는 제도입니다.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의료비까지 포함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단, 간병비나 의료 소모품, 보호자의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 같은 항목은 지원 예외 대상이니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점은 반드시 퇴원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셔야 지급 보증이나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가는 중복 보장이 어렵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암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이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 유지조차 자력으로 힘들어지는 저소득층 수급권자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의료비뿐만 아니라 환자와 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세히 상담받으시고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가사감명 방문 지원 사업입니다. 암 환자분들은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받고 나면 일시적으로 가사활동이나 거동이 매우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보호자가 생업을 이어가야 하거나 혼자 지내시는 환자분들은 간병 공백이 생기기가 쉬운데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사감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암 환자분들도 중증 환자 범위에 포함되므로 자격 요건을 만족하신다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셔서 실질적인 가사 및 간병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암 환자를 위한 국가제도에 대해 살펴봤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제도가 아무리 많고 좋아도 그 내용을 알고 신청해야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제도가 소득 수준이나 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거나 대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정부 지원책이 있더라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부분이나 간병비 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방어할 수 있게 내 보험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죠? 현재 내 보험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싶으시거나 암 대비 플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안심보험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불안을 안심으로 바꾸는 시간 안심보험 이슬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